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몬테칼로 코드를 지난 시간까지 완성을 했고, 학생 여러분들이 애니메이션 돌리는 걸 그 과제를 잘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 게시판을 통해서 잘 확인을 했고요. 자, 이번 주에는 어떤 수업을 할 거냐면, 우리가 눈으로 몬테칼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걸 이제 동영상 애니메이션을 작성을 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온도를 바꿔가면서, 그 다음에 시스템 사이즈를 바꿔가면서 이제 동영상을 쳐다보면 대략 좀 약간 막연하긴 하겠지만 이 아이징 스핀 시스템에서 상전이가 일어나는 것 같고, 온도가 낮을 때는 어떻게 되고 온도가 높을 때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 같다,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대강의 그런 그 느낌은 이제 얻으셨을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어떤 그런 좀 더 이제 과학적인 분석을 하려면 그 데이터들을 잘 우리가 받아들여서 올바른 방법으로 분석을 하고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그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에서 얻어진 데이터들을, 혹은 어떤 종류의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내가 만들어서 그 데이터들을 어떤 식으로 가공하는 것이 이제 올바른 과학적인 방법인가, 또 그걸 통해서 정량적으로 우리가 상전이를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가, 그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 페이지를 미리 이제 적어서 왔는데요. 자, 우리가 한 거 뭐였냐면, 어떤 적절한 이제 초기 상태의 스핀을 준비를 하고요. 자, 그 코드에서는 이제 랜덤 이니셜 컨디션을 했었죠. 거기에서 그 디테일드 밸런스를 만족하는 물론 이제 메트로폴리스 룰에 따라서, 우리가 꼭 메트로폴리스일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했던 거는 이제 메트로폴리스 그 룰에 따라서 스핀 업데이트를 열심히 하면 시간이 한참 흐른 후에 그 스핀 시스템은 자꾸 이제 뒤집히는데, 우리가 주사위를 계속 던지는 거예요. 메트로폴리스 룰에 따라서. 그러면 그 주사위의 눈에 나오는 눈금들이 정확히 볼츠만 따른다. 이게 이제 몬테카를로의 기본 이제 이론이었고요. 그렇게 해서 작성된 코드를 온도를 바꿔가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뮬레이션 해보면 이제 대략적으로 정성적으로 이런 이제 그래프들을 보셨을 거예요. 온도가 높은 곳에서 이제 시작을 하면 몬테칼로 돌리면 시간이 좀 지난 후에 스핀 컨피그레이션도 이제 이렇게 돼 있죠. 제가 이거 색깔을 그냥 개념적으로 칠한 거예요. 하늘색이 플러스 스핀을 뜻하고 노란 부분이 마이너스 스핀을 이제 뜻한다고 하면, 온도가 높은 때에는 이제 플러스 스핀과 마이너스 스핀이 그냥 마구잡이로 이렇게 섞여 있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셨을 거고, 반면에 온도가 매우 낮을 때에는 자, 처음에는 내가 랜덤 이니셜 컨피그레이션을 출발한다고 했으니까 오른쪽과 거의 비슷한 그런 상태에서 출발했는데, 시간이 한참 흐른 후에는 어떻게 되죠? 시간이 한참 흐른 후에는 이제 점점 이 자잘한 그런 플럭츄에이션들이 전부 이제 죽어나가면서 결국 궁극적으로는 전체 스핀이 플러스 상태를 택하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스핀 한두 개가 이제 뒤집혀서 마이너스 도메인을, 아주 작은 도메인을 만드는 이런 상태가 되거나, 아니면 전체 스핀이 마이너스 상태가 되고,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한두 개들이 뒤집혀서 이제 플러스 도메인을, 작은 도메인을 만드는 그런 걸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내가 이제 만약에 마그네티제이션 덴서티를 측정을 해서 시간의 함수로 그래프를 그려본다라고 하면, 이제 온도가 높을 때에는 이제 초기 상태, 사실 랜덤 이니셜 컨디션에서 출발했으면 초기 상태에서도 마그네티제이션이 0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처음부터 0이었다가 이제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spontaneous magnetization
내가 이것을 시간에 대해서 평균을 취한다. 그럼 몬테칼로 아이디어가 뭐냐면 여기 시간에 대한 평균을 취하면 그게 자동적으로 볼츠만 분포를 따르는 앙상블 에버리지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그 평균을 취하면 이제 거의 0이 된다. 여기서는 스폰테니어스 마그네티제이션이 없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것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이 상태는 이 컨피그레이션의 레벨에서 얘기할 때 얘는 이제 온도가 높을 때 걔를 disordered, 정돈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disordered phase. 반면에 이제 왼쪽을 보면 온도가 낮을 때에는 뭔가 깨끗해 보이죠. 깨끗해 보이니까 이제 이 온도가 낮을 때에는 이 시스템을 이제 disordered가 아니라 ordered phase라고 불러요. 색깔을 맞춰서 써볼까요? ordered phase. 여기서 여러분 이제 disordered는 뭐고 ordered는 무슨 뜻일까요? 뭘 보면 disorder고 뭘 보면 order예요. 질서 정연해요. 우리가 이걸 그냥 일상 용어에서도 쓰는 말인데 이건 이제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제 과학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정확한 데피니션이 있어야 되겠죠. 자, ordered disorder들은 정확히는 이제 코릴레이션 펑션, 1차원 아이징 모델에서 공부했던 코릴레이션 펑션을 통해서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데 일종의 이제 이런 거예요. ordered와 disordered의 뜻은 뭐냐면 이제 얼마나 예측 가능한가 뭐 이런 것과 연관이 있어요. 자, 왼쪽이 disordered고 이게 ordered인 이유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여기에 스핀 상태가 내가 아무 한 점을 딱 찍어서 스핀 상태가 플러스네. 그러면 그 주변 이 주변도 스핀업인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그렇죠? 이게 ordered phase야. 내가 이곳에 한 곳의 인포메이션을 알았으면 그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이 주변도 주변에 있는 스핀도 업이다. 아니면 여기가 스핀 다운이었어. 그럼 이제 주변도 스핀 다운이다. 이런 굉장히 높은 확률로 내가 여기를 찍었는데 재수없이 여기를 했다가 스핀 다운이야. 그러니까 모든 건 다 확률적인 거야. 반면에 disordered phase에서는 내가 우연히 여기를 찍었더니 스핀이 업이었어요. 근데 바로 그 주변이 스핀 업일까 스핀 다운일까 그거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는 그 영역이 굉장히 좁죠. 그렇죠? 그런 거 우리가 disordered phase라고 불러요. 이건 이제 컨피그레이션 레벨에서 ordered disordered라고 얘기하고 내가 이제 이 컨피그레이션이라 내가 이제 자성에 좀 더 집중해서 얘기를 하고 싶다. 마그네틱 프로퍼티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이것을 내가 페로마그네틱이라고 부르고요. 페로마그네틱 페이즈. 여기는 온도가 높을 때는 이제 파라마그네틱 페이즈라고 불러요. 파라마그네틱 페이즈.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개념이 내가 이걸 대칭성의 관점에서 이 컨피그레이션을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대칭성. 자, 이 아이징 모델 지금 다루고 있는 거는 마그네틱 필드가 0인 경우만 다루는 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마그네틱 필드가 0일 경우에는 전체 스핀을 뒤집어도 에너지가 똑같죠. 그렇죠? 왜냐하면 스핀 에너지가 SISJ 이게 이제 아이징 모델 해밀토니안이잖아요. 근데 내가 전체 스핀을 내가 뒤집어 봅시다. 그럼 전체 스핀 뒤집었으면 스핀 i가 마이너스 SI가 될 텐데 이렇게 뒤집어도 에너지는 변함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변환을 했을 때 물리량이 변함이 없다. 특히 이제 에너지 같은 것들 이제 그런 성질이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시메트리라고 대칭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스핀 뒤집는 거에 대해서 에너지 함수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스핀 반전 대칭성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자, 그럼 이 대칭성의 관점에서 이 온도가 높은 이 상태는 그러니까 대칭성이 있다는 얘기는 시스템이 스핀업과 스핀다운을 그러니까 그 중에 누구도 선호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전체가 스핀업이나 어떤 컨피그레이션이 있을 때 그 컨피그레이션의 스핀이 전체가
두 컨피그레이션을 거의 동등하게 동등하다. 이게 이제 대칭성인데 온도가 높을 때는 그 대칭성이 유지가 되고 있죠. 어떤 한 상태를 선호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 대칭성의 관점에서 볼 때 얘를 시메트릭 페이즈라고 불러요. 자, 여러분 디스오더드면 뭔가 시메트리가 깨져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디스오더드이기 때문에 오히려 시메트리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어떤 한 가지 색깔이 더 도미넌트하지가 않잖아요. 반면에 온도가 낮아지면 이 전체적으로 보면 스핀이 업인 게 가능하면 스핀이 다운인 것도 가능하지만 그렇지만 요거 한 상태를 보면 여기는 완전히 대칭성이 깨져 있죠.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색깔을 뒤집어 봅시다. 그럼 뒤집으면 이게 되는데 얘는 둘이 서로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시메트리가 깨졌다라고 하고 그래서 이 상태를 시메트리가 이제 깨졌다. broken symmetry state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시메트리가 왜 깨졌어요? 내가 스핀 업인지 스핀 다운인지 그거를 내가 외부에서 선호해서 해준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이렇게 깨진 거죠. 랜덤 이니셜 컨피그레이션에서 여기서 출발했는데 타임 이볼루션을 해봤더니 어떤 애는 찌글찌글해서 일로 가고 어떤 애는 찌글찌글해서 일로 가는 거잖아요. 자기 스스로 깨진 거잖아.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떤 현상이라고 부른다고 했냐면 spontaneous symmetry breaking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자발적인 대칭성의 붕괴.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뭔가 굉장히 좀 거창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아무튼 시메트리가 깨졌다. 붕괴란 말 쓰니까 좀 이상하긴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온도가 낮은 때는 이제 굉장히 좀 특이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시메트릭 브레이킹이 생겼고 또 이걸 또 어려운 말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이제 어거리서티 브레이킹이라고 불러요. 어거리서티란 말은 좀 이제 생소한 개념이시겠죠. 어려운 용어긴 한데 어가딕하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어떤 자기에게 허용된 모든 상태를 다 돌아다닐 수 있을 때 그때 어거딕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 온도가 높은 스핀 시스템은 이제 우리가 어거딕해요. 모든 스핀 스테이트를 스핀이 거의 랜덤하게 뒤집힐 수가 있으니까 갈 수 있는 데를 다 가는 거죠. 그런데 온도가 낮을 때는 어가디시티가 브레이킹 돼요. 왜냐하면 자, 이런 식으로 스폰테이니어스 시메트리 브레이킹이 일어났다고 칩시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몬테칼로를 열심히 돌려보세요. 아무리 돌려봐도 이게 이쪽으로는 안 가겠죠. 그렇죠? 이쪽으로 안 갈 거야. 자, 여기서 이쪽으로 점프. 혹은 내가 오른쪽 컨피그레이션에서 출발했는데 스핀 뒤집어서 이게 일로 가겠어요? 자, 이게 이제 거의 불가능할 거란 말이야. 자, 이제 그걸 우리가 어거리시티 브레이킹이라고 불러. 스핀들이 자기가 갈 수 있는 페이지 스페이스, 2의 n승계의 페이지 스페이스가 있는데, 그러니까 주사위로 얘기하면 주사위가 이 오른쪽에서 마음대로 굴러다니는데 여기서는 한번 요쪽 골짜기에 빠지면 나오는 수만 계속 나오는 거야. 이를테면 짝수만 계속 나오는 거야. 한 번 짝수가 나오기 시작하면. 아니면 한 번 홀수가 나오면 계속 홀수만 나온다. 주사위가. 비유적으로 표현하자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어거디시티 브레이킹이라고 부르고, 근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어거디시티 브레이킹은 이제 L이 시스템 사이즈가 이제 무한대로 갈 때만 이제 어거디시티 브레이킹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동영상을 32 곱하기 32 그리고 베타를 한 0.5나 0.6으로 해놓고 동영상을 돌리면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제 여기 혹은 여기로 들어갈 거예요. 근데 그걸 켜놓고 뭐 몇 시간 외출했다가 이제 들어와 보세요. 그럼 어쩌면 이게 일로 넘어갈 수도 있어. 시스템 사이즈가 유한하면. 여기서 얘기하는 어거리스트 브레이킹, 스폰테이니어스 시메트리 브레이킹, 그 다음에 혹은 이제 페이스 트랜지션은 엄밀하게는 시스템 사이즈가 무한대일 때만 이제 말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게
대략의 이제 정성적인 특징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마그네티제이션을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스폰테니어스 시메트리 브레이킹이 일어났으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뭐 하루 종일 돌리고 돌아온다 그러면 이제 얘가 어떻게 쭉 가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마이너스가 됐다가 이렇게 되기도 해요. 근데 이제 이 시간 간격이 시스템 사이즈가 커지면 이제 무한대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스폰테니어스 마그네티제이션을 재고 싶어요. 스폰테니어스 마그네티제이션을 재면 그러면은 이제 시간이 좀 지난 후에 이제 여기서 평균을 내야 되겠죠. 근데 내가 여기서 평균을 내면 플러스 1인데 내가 만약 여기서 재면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럼 내가 마그네티제이션을 어떻게 재야 될까? 이런 스폰테니어스 시메트리 브레이킹 혹은 어가리스티 브레이킹이 일어난 경우에는 자, 그럴 때는 뭘 재면 되냐면 m 대신에 m의 절대값을 재면 되겠어요. m의 절대값. 중요한 것은 시메트리 브레이킹 때문에 그 시메트리 브레이킹의 방향을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내가 재는 것을 m의 절대값을 재면 그러면은 스폰테니어스 시메트리 브레이킹이 어느 방향으로 일어나더라도 항상 이제 1로 되겠죠. 그렇죠? 그럼 온도가 높을 때는 어떻게 해요? 온도가 높을 때는 여기서도 m의 절대값을 재면 되는 거야. m의 절대값을 재면 어차피 0이었으니까 이거 절대값 평균 내도 이제 거의 0에 가까울 거예요. 그렇죠? 자, 이게 이제 퀄리터티브 피처고 이 그림으로부터 이 비하인드에 이제 이런 스토리들이 있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런 용어들로 기술을 한다. 이런 이제 동영상에 나온 컨피그레이션들을 자, 그럼 이제 실제로 정량적으로 측정을 합시다. 정량적으로 측정한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몬테칼로를 통해서 물리량의 앙상블 에버리지를 계산하려면 이퀄리브레이션, 그러니까 평형 상태에 도달한다, 뭐 이런 뜻인데 이제 그런 동력학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자, 몬테칼로의 기본 아이디어는 뭐냐면 어떤 물리량이 있으면 그 물리량이 있으면 물리량을 뭐 x라고 할까요? 자, 이것에 이제 캐노니컬 앙상블 아니면 이제 이퀄리브리엄 뭐 우리 볼츠만 디스트리뷰션의 앙상블 에버리지 이건데 얘를 그냥 시간에 대한 에버리지로 하면 되는 거죠. 시간. 얘를 ns라고 쓰고 t는 뭐 t0서부터 t0 더하기 ns까지 x 자, 요거예요. 몬테칼로를 하면 이제 주사위를 한번 던지는 때마다 그걸 그냥 산술 평균을 하면 저절로 볼자분포가 된다. 이게 이제 임포턴트 샘플링이었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시간에 대한 평균을 낼 때 내가 처음부터 평균을 내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T0라는 걸 붙였어요. T0. 몬테칼로 시작하면 이제 동영상이 막 돌아가는데 그때부터 측정하지 않고 시간을 좀 이제 지난 다음에 측정을 하고 그 뒤로 NS개 샘플링을 했어요. 여기를 T0라고 하고 1, 2, 3, 4 땡땡 해서 여기가 T0 더하기 NS. NS가 이제 샘플 숫자가 되는 거죠. 자, 이 T0는 뭐고 그럼 NS는 뭐냐? 이게 뭐냐면 자, 여기 이제 시간의 함수로 에너지 밀도를 대략의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자, 우리가 동영상을 만들 때 랜덤 이니셜 컨피그레이션에서 출발했죠. 그 스핀들이 랜덤하다. 그 얘기는 뭐냐면 스핀들이 온도가 무한대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 이니셜 스테이트는 요 초기 상태는 뭐에 해당되는 거냐면 온도가 무한대의 이니셜 스테이트. 자, 이제 그러다가 몬테칼로가 딱 턴온 하면 온도가 T인 그런 이제
서머 레저버가 붙어 있으면서 이제 시스템이 이제 운동을 하는 건데, 그게 바로 그 즉시 온도가 자기 온도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앞선 시간에서 말씀드렸지만 어떤 돌멩이가 지금 온도가 100도짜리가 있는데, 내가 온도 50도짜리 있는 공간에 딱 집어넣으면 그 순간부터 바로 온도가 50도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이 좀 흐른 후에 50도가 되겠죠. 좀 식어서. 지금 빨간색 그래프는 이제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동영상을 조금 그 파일을 수정을 해서 마그네티제이션 덴서티를 시간의 함수로 측정해서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이제 이런 식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걸 보고서 대략 여기서는 아주 덜 식었고, 왜냐면 에너지가 계속 내려가고 있으니까, 그러다가 뭔가 어디론가 이제 수렴하고 있으니까 요때부터는 이제 충분히 식어서 온도가 50도가 다 됐나 보다. 이제 그걸 알 수 있겠죠. 이 T0가 뭐냐면 바로 그 시간을 의미해요. 그래서 equilibration time이라고 불러요. 이전에 이제 측정을 하면 이전은 아직 온도가 50도일 때를 반영을 못 하는 거야. 아직 충분히 식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그래프를 보고 내가 여기 equilibration time에 여기를 잡을지 여기를 잡을지 이걸 어떻게 알겠느냐. 이제 그걸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이니셜 컨디션을 한번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초기 조건을 온도가 0도일 때의 이니셜 컨디션을 가지고 출발을 해봅시다. 온도가 0도니까 무슨 뜻이에요? 모든 스핀이 업이거나 모든 스핀이 다운이거나 둘 중 어떤 걸 하든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이제 그 대칭적이기 때문에 에너지 함수가 시메트릭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온도가 0도니까 이제 그때 에너지가 제일 낮은 상태의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있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이번에는 절대 온도 0켈빈에 있던 걸 50켈빈의 환경에다 놨으니까 온도가 올라가고 따라서 에너지가 증가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이퀄리브레이트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두 개의 그래프를 동시에 그려놓고 보면 이 두 커브가 이퀄리브레이트 되기 전에는 만날 수가 없겠죠. 얘는 인피니트 템퍼처, 얘는 이제 제로 템퍼처 출발했으니까. 근데 이게 막 이제 서로 만나서 서로 막 이렇게 플럭추에이션 한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겠어? 요때부터는 이제 이퀄리브레이트, 초기 조건의 온도 정보는 다 사라지고 이퀄리브레이트 됐구나. 그걸 이제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몇 개의 온도에서 이걸 이제 이 그래프를 비교해 보면 저 이퀄리브레이션 타임을 내가 대략 그 에스티메이트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퀄리브레이션 타임이 이퀄리브레이션 타임을 내가 T0라고 하면 T0는 누구에 의존하느냐? 자, 시스템 사이즈에 의존해요. 일반적으로는. 그 다음에 이게 온도에도 의존해요. 온도에도. 그래서 인버스 템퍼처를 쓰고 있었으니까 이제 베타로 표시할게요. 그래서 내가 어떤 시스템인 32 곱하기 32에서 내가 제대로 진짜 정량적인 측정을 하고 싶다. 그럴 때에는 이 32일 때 그 다음에 각각의 베타에서 이퀄리브레이션 타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제 대략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퀄리브레이트 됐으면 이제 메저먼트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메저먼트는 여기서 제가 이제 NS라고 썼어요. 샘플링 개수. 1초에 한 번씩 샘플링 하다 그러면 시간이나 개수나 똑같은 거죠. 자, 얘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얘는 좀 전에 내가 에스티메이트 해놓은 이퀄리브레이션 타임보다 충분히 길게. 여기서 굉장히 크다라는 건 보통 팩터가 한 10이나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이게 충분히 커야 돼. 이게 충분히 크다는 게 뭘 줄여주는 거죠? 이게 충분히 크지 않으면 스태티스티컬 에러가 크다라고 했죠. 몬테칼로 측정을 했을 때 샘플 숫자가 많아야 상대 오차가 루트 ns분의 1로 줄어든다고 했잖아. 그렇죠? 내가 데이터를 해봤는데 뭔가 들쭉날쭉하다 그러면 이제 ns가 부족한 거예요. ns를 충분히 키워서 이제 그걸 측정을 하셔야 돼요.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노하우로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몬테칼로 그 동영상 조금 변형을 해서
두 개의 초기 조건. 거기서 보면 이제 클래스를 디파인하면 그 클래스 내부에서 그 스핀 컨피그레이션을 랜덤하게 선택을 해줘요. 그럼 이제 클래스를 디파인하고 그대로 몬테카를로를 돌리면 이제 빨간색 그래프가 나오는 거고요. 근데 클래스를 선언을 하고 선언한 바로 직후에 스핀들을 전부 스핀업으로 고정시켜라. 그러면 이제 이런 시뮬레이션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개를 이제 비교를 해보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이슈가 있겠어요. 그럼 내가 이제 T0하고 NS를 측정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을 측정할까? 이게 남은 이슈가 되겠죠. 자, 이제 다음 페이지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다 하지 못한 이야기에 있어서 조금 더 추가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십시오. 온도가 꽤 낮을 때, 그러니까 베타가 굉장히 예를 들면 베타가 0.1 그러면 아마 이제 제가 여기서 그린 이런 커브를 여러분이 얻지 못할 거예요. 어떻게 될 거냐면 아마도 이제 이런 걸 얻으실 거예요. 온도가 매우 낮을 때는 이제 제로 템퍼처 이니셜 컨디션에서 출발한 거는 굉장히 빨리 어떤 이제 정상 상태에 가는데, 이제 빨간 인피니트 템퍼처에서 한 거는 굉장히 느려요. 굉장히 느리고 심지어는 이렇게 막 떨어져 있기도 하고 그래요. 떨어져 있고, 그러다가 진짜 오래 기다리면 그때서 이제 이렇게 되게 될 걸 발견하실 거예요. 그럼 이제 T0를 진짜 여기까지 하느냐? 진짜 여기까지 가는 것, 빨간색이 여기까지 도달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이제 실제로 T0는 거기가 아니라 이제 여기가 T0예요. 아이고. T0는 여기가 T0예요. 정상 상태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빨간색은 왜 저런 일이 벌어질까요? 빨간색은 왜 저런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몬테칼로에서 이미 동영상에서 확인하셨을 텐데, 이걸 스냅샷을 보면 여기서는 이제 이 모든 게 이제 다 섞여 있는 상태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전체가 업이거나 전체가 다운이 그 상태가 되지만, 이 중간 단계는 어떤 상태냐면은 이제 이런 상태, 이런 상태.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그러니까 스폰테니어스 시메트리 브레이킹이 일어나기 전에 이제 둘이 완전히 팽팽하게 서로 누가 이길까, 플러스가 이길까 마이너스가 이길까 팽팽히 균형을 이룬 상태가 돼서, 이게 이제 이게 막 이 선이 이걸 도메인 월이라고 부르죠. 이 도메인 월이 막 움직여서 이렇게 붙으면은 이제 플러스가 이기는 거고, 이쪽으로 붙으면은 이제 마이너스가 이기고, 그 사이에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거고. 자, 이거는 이제 열평형에 도착하는 거랑 또 다른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어떻게 어떤 일이 벌어지나, 이것도 이제 굉장히 재미있는 연구 주제지만, 지금 이제 평형 상태의 성질을 다룰 때는 별로 평형 상태 성질과는 이제 무관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T0 선택할 때 잘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온도가 너무 낮을 때 이걸 찾겠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요걸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